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 생신잔치 위해 친척 20명 비행기 표를 예약했는데 돈 못 갚겠다 말하자 전날 밤 저는 모든 좌석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라는 제목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친척 20명의 비행기 표를 예매하라고 지시해놓고는 나중에 그 돈을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조용히 출발 전날 모든 좌석을 취소해버렸죠.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가 빽빽한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마지막 대조 작업을 하던 나의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데이터 열을 확인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던 찰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2글자, 시어머니.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다음 달이 내 환갑인 거 알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란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았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꾹꾹 눌렀다. 저랑 미니 씨가 어머니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은 부차적인 거야? 시어머니가 내 말을 뚝 끊었다. 중요한 건 정성이지. 내 친구들 다 알지? 시골 친척들도 다 와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내가 비행기 표 좀 끊어라. 총 20명이야. 명단은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20명이요. 그래. 외삼촌네 식구랑 내 절친들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내 환갑 축하하러 오는데 설마 그 사람들한테 제 돈 내고 오라 하겠니?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사오라고 시키는 것처럼 태연했다. 어머니, 하지만 비용이...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마자 너 지금 돈 계산하는 거니? 시험이 환갑이라는데 그깟 돈 좀 쓴다고 계산기를 두드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8옥탑으로 치솟았다. 우리 미니가 참 알뜰한 아내를 얻었네.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단지는 무슨 단지야? 명단 보냈으니까 오늘 안으로 예매 끝내라. 무조건 직항이어야 해. 시간은 내가 다 적어놨다. 시어머니는 할 말만 쏟아내고 전화를 뚝 끊었다. 나는 어두워진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위에 거대한 바위가 얹힌 것 같았다. 알림음과 함께 끝도 없는 명단과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화면을 채웠다. 도착 시간은 늦어도 오전 6시, 출발 시간은 빨라도 밤 11시. 누가 봐도 제일 비싼 황금 시간대였다. 팀장님, 마케팅팀에서 데이터 보냈습니다. 보조작가가 노크를 하며 들어오다 내 안색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서류 거기 두고 가, 나중에 볼게.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항공사 사이트를 열었다. 대충 계산해봐도 이코노미석의 유류 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하면 20명 왕복 항공권 비용은 좋기 별표 2천만 원, 지천만 원, 별표에 육박했다. 그 숫자를 확인한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민에게 3번이나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야 그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 아까부터 계속 전화하더니?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어머니가 친척 20명 비행기표 예매하라고 하셨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 그거. 미는 다시 시선을 게임 화면으로 돌렸다.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어. 엄마 환갑이잖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하지만 이번 달에 주택 대출금 갚았고, 남, 학원비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나갔어. 여보, 우리 지금 드디어 미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지금 엄마 환갑인데 너 나랑 돈 계산하자는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 연봉도 적지 않잖아. 그 정도 돈이 아까워? 나는 입을 다물고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내 등 뒤로 민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빨리 예매해.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싱크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멍하니 거품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합가한 지 2년. 처음엔 사소한 부탁이었던 것들이 어느새 내 시간, 돈, 그리고 인생 전체를 당연하다는 듯 지배하고 있었다. 신혼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가끔 오셔서 너희한테 패끼쳐서 미안하다라며 어려워하셨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거실 슬리퍼, 찻잔, 온갖 건강보조식품들이 집안 곳곳을 점령했다. 내 화장품은 천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욕실 구석으로 밀려났다. 주말 늦잠은 사치였다. 시어머니가 아침 7시 식사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이 교육 문제까지 내가 경험이 있다라며 사사건건 개입했다. 나는 물기를 닦고 서재로 들어가 가계부를 펼쳤다. 이번 달 지출은 이미 예산을 초과했다. 여기에 항공권 비용까지 더하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였다. 아나, 표 다 끊었니? 외삼촌이 묻잖아. 휴가 내야 한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답장을 보냈다. 지금 보고 있어요. 빨리 좀 해라. 굼뜨게 굴지 말고. 아, 그리고 외삼촌 허리 아프니까 앞쪽 통로 좌석으로 해라. TV 소리가 섞인 배경음 너머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표 끊고 있어? 요즘 애들은 일 처리가 참 늦어. 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잔고를 확인했다. 월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카드값과 다음 달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딱 항공권 값이었다. 즉, 이번 달에는 비상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우스 커서가 이 결제 확인 버튼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결국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클릭했다. 20장의 항공권 확인 메일이 내 신경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차례로 도착했다. 시어머니께 확인 문자를 보내자 돌아온 대답은 딱 2글자였다. 알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처럼. 밤이 깊었다. 나는 조용히 아들 나미의 방문을 열었다. 7살 난 아들은 작년에 내가 사준 공룡 인형을 껴안고 웅크려 자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지난주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요즘 나미가 좀 우울해 보여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요. 그때는 그저 아이들이 겪는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도 집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 안방으로 돌아오니 미는 이미 천둥 같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남몰래 모아온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카톡 캡처, 참으라고만 하는 민의 음성 녹음, 적자가 난 가계부 내역들.
나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오늘 지출한 항공권 금액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작은 느낌표 하나를 찍었다. 창밖에는 먹구름에 반쯤 가려진 달이 떠 있었다. 아나,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라지만 그 안에서 너 자신을 잃어버려선 안 돼. 결혼 전 친정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는 엄마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웃어 넘겼는데 이제야 그 말의 무게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문틈으로 보니 짙은 보라색 실크 잠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부엌으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늙어서 잠이 없다. 아, 외삼촌이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오후 비행기로 바꿔달란다. 내가 처리해라.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셋째, 고모 허리 아프니까 통로 쪽으로 잡아드려야 해. 가스레인지 위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마치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해소되지 않는 분노처럼. 나는 말없이 휴대전화에 요구사항을 메모하고 아들을 깨우러 갔다. 아이를 등교시킨 후 나는 친구장이 운영하는 카페로 직행했다. 오전 9시, 가게는 한산했다. 장은 카운터 뒤에서 새 커피 머신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너 몰골이 왜 그래?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하던 일을 멈췄다. 늘 먹던 걸로. 캐러멜 마키아토에 시럽 2번 추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아메리카노로 줘, 아주 진하게. 호. 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심각한 일이 있나 보네. 어제 항공권 이야기를 털어놓자 장이 들고 있던 티스푼을 접시 위에 챙소리 나게 떨어뜨렸다. 비행기 표 20장. 2천만 원이 넘잖아. 그 집 식구들은 너를 무슨 걸어 다니는 ATM기로 아는 거야? 쉬.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지만 나는 주위를 살폈다. 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지. 시어머니는 지금 내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커피 잔을 휘저었다. 미니는 그게 자식된 돌이라고 생각하니까? 개소리. 장이 거칠게 내뱉었다. 그건 전형적인 가족 착취와 의효도라는 껍데기를 쓰고 도덕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내 전 시어머니도 딱 그랬어. 처음엔 홍삼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대놓고 시누이 집 사는데 돈 보태라고 하더라. 나는 친구를 쳐다보았다. 진짜.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쪽팔리니까 그랬지? 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바보 같고 호구 잡힌 것 같아서. 이혼하고 심리 상담받으면서 알았어. 그게 정서적 조종이었다는 걸?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다. 정서적 협박과 가족의 경계. 책등이 낡은 걸 보니 여러 번 읽은 티가 났다. 2장 읽어봐. 딱 내 얘기야. 장이 가리킨 페이지를 펼치자 문장 하나가 눈에 박혔다. 배려가 의무가 되고 감사가 사치가 될 때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것이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시누이 린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아나, 너 표를 어떻게 끄는 거야? 아침 7시 비행기면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잖아.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시누이 린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장의 귀에까지 들렸다. 형님, 그건 어머니가 지정하신 시간인데요. 엄마가 노인네라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넌 센스도 없니? 린이 말을 잘랐다. 당장 10시 표로 바꿔줘.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한 장당 1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민희가 너 이렇게 돈 계산하면서 사는 거 아니? 린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엄마 환갑인데 태도가 왜 그래? 옆에서 장이 전화를 끊으라고 손짓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장이 내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너 미쳤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 그 꼴이잖아. 나는 차가운 유리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나 어떡해? 첫째. 장이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말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 들어주지 마. 둘째,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증거 모으기 시작해. 무슨 증거? 모든 경제적 거래 내역, 문자 캡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내 부적이 될 거야. 집에 돌아온 나는 뭐에 홀린 듯 가족 앨범을 꺼냈다. 지난 10년의 기록이 담긴 두꺼운 앨범 3권.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내 모습은 처량할 정도로 적었다. 있어도 대부분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뿐이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 남이의 성장 앨범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페이지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엄마인 내 모습은 낯설 정도로 희미했다. 특히 남이 돌잔치 사진은 눈을 찌를 듯 아팠다.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아이를 안고 있고 나는 2미터 뒤에서 접시를 든 채 서 있었다. 마치 고용된 웨이트리스처럼. 앨범 마지막 장에는 시어머니의 필체가 담긴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민의 친구 목록이었다. 10명이 넘는 이름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결혼 7년 차, 시어머니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부장님의 문자였다. 안대리, 다음 주 월요일에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 발표할 거야. 자네 가능성이 아주 높아. 지난 분기 비용 절감 안을 사장님이 아주 칭찬하셨어.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를 배회했다.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 앞으로 3개월은 야근 확정이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를 칠까? 민희는 나를 지지해 줄까? 엄마. 서재 문 앞에 선 남이가 눈을 비비고 있었다. 무서운 꿈 꿨어. 나는 급히 앨범을 덮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무슨 꿈인데? 할머니가 엄마 쫓아내는 꿈. 할머니가 엄마는 우리 식구 아니래?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냥 꿈이야. 엄마 여기 있잖아. 남이를 재우고 난 뒤 나는 발소리를 죽여 서재로 돌아와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다. 신규 프로젝트의 예산과 일정이 관리자 그룹에 공유되어 있었다. 내 이름이 유력 후보 명단에 있었다. 상세 내용을 읽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다. 민이 찻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잤어? 회사에 새 프로젝트 있나 보네. 나는 반사적으로 이메일 창을 최소화했다. 민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 누나가 그러는데 비행기표 바꿨다며? 엄마가 아주 좋아하시더라. 나는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민, 우리 얘기 좀 해. 또 무슨 얘기?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익숙한
참을성 없는 표정. 이번 항공권 20장. 내 월급 한 달 반치가 고스란히 들어갔어.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형님은 이 시간은 싫다 저 시간은 싫다 타박만 하시고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얘야, 안. 민이 내 말을 끊었다. 너 지금 나랑 또 돈 타령이야? 엄마가 나 30년 넘게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어. 이제 와서 비행기 표 몇 장 해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몇 장이 아니라 20장이야. 그리고 뭐. 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내가 집에서 엄마랑 남이 케어 안 했으면 내가 맘 편히 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기가 차서 그를 쳐다봤다. 케어. 매일 퇴근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누구지? 주말에 점심때까지 자는 사람은? 애 학부모 상담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누군데? 너. 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여자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이메일 창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프로젝트 수락 마감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창밖에는 베어 먹은 비스킷 같은 금음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나는 장이 준 책을 펼쳤다. 접어둔 페이지가 나왔다.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될 때 당신에게는 족쇄를 끊을 권리가 있다. 나는 그 문장에 펜으로 진하게 밑줄을 그었다. 토요일 아침, 귀를 찢는 듯한 초인종 소리에 단잠에서 깼다. 인터폰 화면 가득 외삼촌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보이자마자 잠이 확 달아났다. 시어머니 환갑은 아직 2주나 남았다. 왜 벌써 온 거지? 아나, 시내 호텔은 너무 비싸더라. 어머니가 그냥 너희 집에서 지내라고 하셔서 왔다. 외삼촌은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밀고 들어왔다. 그 뒤로 셋째, 이모네 식구 5명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다. 잠옷차림으로 거실 한복판에 선 나는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불청객들이 메뚜기 떼처럼 내 집을 점령하는 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고 있었다. 아유, 일찍들도 왔네. 아나, 가서 라면이라도 좀 끓여와라. 나는 목소리를 깔고 물었다. 어머니, 며칠만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그렇게 놀라니? 시어머니가 나를 흘겨보았다. 외삼촌이 서울 올 일이 별로 없잖니. 온 김에 서울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그러는 거지? 대충 세어봐도 어른 7에 아이 4, 방 3개짜리 내 아파트는 순식간에 난민 수용소로 변했다. 자다 깬 남이가 거실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내 등 뒤로 숨었다.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남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어서 어른들께 인사드려. 여기는 외할아버지, 저기는 셋째 이모 할머니야. 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나는 그를 세게 흔들었다. 당신 친척들 다 왔어. 일어나. 민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다. 다음 주 아니었어? 계획이 바뀌었나 보지? 내가 차갑게 비웃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말 안 했어? 민이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가 깜빡하셨나 보네. 뭐 어때? 며칠 있다 가는 건데? 뭐 어때? 11명이야. 우리 집 화장실 2개밖에 없는 거 몰라? 내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게다가 난 주말에도 일해야 해. 목소리 좀 낮춰. 민이 황급히 내 입을 틀어막았다.
어른들 들으시면 어쩌려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코트와 노트북 가방을 챙겼다. 난 남이 데리고 도서관 갈 거니까 당신 친척들은 당신이 알아서 대접해. 야. 이안. 등 뒤에서 민이 고함쳤지만 나는 이미 남이를 안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뒤였다. 도서관의 정적만이 내 숨통을 트이게 했다. 남이는 어린이 열람실에서 책을 읽었고 나는 노트북을 펴고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했다. 전부 민이었다. 어디야? 엄마가 밥 언제 하냐고 물으셔. 외삼촌이 회 드시고 싶대. 들어올 때 마트 들러서 좀 사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4시,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을 넘어갈 때쯤 나는 느긋하게 남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거실 바닥은 과일 껍질과 과자 봉지로 난장판이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식탁 한쪽에 밀려난 내 업무 서류에는 벌건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외삼촌과 이모부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쟤를 카페트 위에 툭툭 털고 있었다. 이제 오냐? 부엌에서 튀어나온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손님들 배가 등가죽에 붙게 생겼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저는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줄 몰랐어요. 준비된 게 없다고요. 이제 알았으면 빨리 밥이나 해. 시어머니가 내 손에 영수증 한 장을 쥐어주었다. 마트에서 배달시켰다. 결제 아직 안 했으니까 내가 해. 영수증을 훑어본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48만 원, 약 48만 원. 비닐봉지 안에는 최고급 대하, 전복, 그리고 백화점에서나 팔 법한 수입 과일이 가득했다. 너무 비싸요, 어머니. 내가 작게 항변했다. 내 외삼촌이 이런 것만 드신다. 시어머니는 태연했다. 잔말 말고 밥이나 해. 손님들한테 흉잡히게 하지 말고. 나는 로봇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그 비싼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내 손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살아있는 새우가 마치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처지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친척들이 TV를 보는 틈을 타 시어머니를 베란다로 불렀다. 어머니, 며칠 사이에 지출이 너무 커요. 혹시 비용을 조금 보태주실 수... 뭐?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너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냐? 아니요. 제 말은 조금 분담을...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였다. 우리 민이가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모셔왔네. 시골 친척들 며칠 재워주면서 돈을 내라 마라 해. 민아. 김민. 너 이리 좀 와봐라. 민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왜 그래, 엄마? 내 처가 나한테 밥값, 숙박비 내놓으란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평생 며느리한테 집에서 쫓겨날 꼴을 당할 줄이야.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셋째 이모가 거들었다. 아나, 그건 내가 심했다.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외삼촌도 혀를 찼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지. 나는 베란다 구석에서 구경거리 죄인이 되었다. 민의 눈빛이 비수처럼 내게 꽂혔다. 안,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나는 그냥... 내 목소리는 비난의 파도 속에 잠겨버렸다. 나는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문밖에서는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친척들의 위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부장님의 문자였다. 이 대리, 월요일에 프로젝트 수락 여부 확답 줄 수 있나? 사장님이 기다리시네. 나는 눈물 고인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몇 분 뒤 민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 이제 속이 시원해? 그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민, 우리 얘기 좀 해. 얘기는 무슨? 민이 지폐 몇 장을 침대 위로 던졌다. 자, 엄마가 주신 돈이야. 됐어. 돈을 세어보니 기껏해야 별표 30만 원, 30만 원, 별표이었다. 오늘 저녁 장부값도 안 되는 돈 이민이 나가려 하자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기다려. 나는 은행 앱을 켰다. 이번 주 지출 내역이야. 항공권 850만 원, 850만 원, 오늘 마트 48만 원, 엊그제 당신한테 준 생활비 50만 원. 얘야, 이안. 민이 말을 끊었다. 너는 머릿속에 돈밖에 없냐? 이 돈을 전부 내가 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월급 어디 갔어? 친구랑 투자한다던 돈은? 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내 뒷조사하냐? 조사가 필요해? 내가 헛웃음을 지었다. 생활비 내가 다 내는데 당신 돈은 어디로 증발했냐고. 내 돈 내가 쓰는 건 내 마음이지. 민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집은 엄연히 김씨 집안 거야. 이 아파트 살 때 계약금 5천만 원, 엄마가 내주신 거 잊었어? 어디서 주인 행세야. 그 말은 찬물을 끼얹은 듯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5년 전 집을 살 때 시어머니가 보태준 5천만 원, 그 돈은 시어머니가 나를 쥐락펴락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민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모든 영수증, 지출 내역을 정리해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했다. 그리고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해 환불 규정을 확인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 대담한 계획이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태도를 싹 바꿔 친척들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시어머니는 나의 개과천선에 흡족해하며 덧붙였다. 외삼촌이 쏘는 거니까 맘껏들 먹어라. 하루 종일 나는 헌신적인 가이드가 되어 서울의 랜드마크와 최고급 식당, 기념품 샵을 돌았다. 결제할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카드를 긁었고 영수증은 꼼꼼히 찍어두었다. 그날 밤 모두가 골아떨어진 틈을 타 민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남이 생일이었다. 카카오톡에서 리 대리라는 여자와의 대화창을 발견했다. 우리 와이프 요즘 돈독이 올라서 짜증 나 죽겠어. 맨날 돈 타령이야. 오빠 화 풀어용. 내일 제가 맛있는 커피 쏠게요. 역시 오빠 맘 알아주는 건 저밖에 없죠? 하트.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내 폰으로 전송하고 기록을 삭제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베란다에서 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변호사 번호 좀 줘? 드디어 결심했어? 장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응,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 3일 뒤, 친척들은 드디어 떠났다. 내 카드값은 4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늘어 있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자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엔 좀 쓸만하더구나.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장부에 이 빚을 똑똑히 기록해두면서 겉으로 나는 다시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갔다. 칼같이 퇴근해 저녁을 차렸고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민조차 나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진작 이럴 것이지. 목요일 밤, 민이 게임을 하며 가화만 사성이라잖아 라고 짓거리는 동안 나는 그가 바닥에 떨어뜨린 담뱃재를 닦고 있었다. 민, 회사의 리 대리라는 분, 당신이랑 자주 야근하는 사람이야? 민의 손에서 게임 패드가 툭 떨어졌다. 당신이 리 대리를 어떻게 알아? 사내 연락망에서 봤어. 나는 태연하게 바닥을 계속 닦았다. 저번에 야근한다고 했을 때 부서 단체 사진에 있길래. 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패드를 집어들었다. 아, 그냥 평범한 동료야. 오해하지 마. 오해는 무슨. 나는 일어나 그에게 상냥하게 웃어주었다. 과일 깎아올게. 부엌으로 들어오자 내 미소는 차갑게 증발했다. 냉장고를 뒤지던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명령했다. 아나, 내 친구들이 이번 환갑 잔치 엄청 부러워한다. 내가 뒤풀이로 S호텔에서 하룻밤 묵자고 큰 소리 좀 쳤다. 내가 방 좀 잡아라. 과도를 쥔 내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네, 어머니. 방은 몇 개나 잡을까요? 5개, 무조건 스위트룸이어야 해. 시어머니가 생각난 듯 덧붙였다. 아, 호텔 옆 백화점에 왕 이모가 봐둔 명품 가방이 있다더라. 그것도 같이 가서 좀 사드려라. 네, 문제 없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의 빚이 마음속 장부에 추가되었다. 일요일,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고 민이 남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사이 나는 장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다. 융텅.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안경을 고쳐 썼다. 안 팀장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법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소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위는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녀가 리스트를 건넸다. 이 증거들을 모으세요.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진단서, 증인 진술서. 그리고 융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항공권 취소 같은 비전형적인 복수를 계획 중이라면 법적 책임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가 취소하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장 씨한테 들었죠? 그녀가 웃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법은 증명된 사실만 보호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나는 은행에 들러 업무용이라는 핑계로 새 계좌를 개설하고 최근 받은 성과급을 모두 그곳으로 이체했다. 그리고 전자상가에 들러 옷기대 숨길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를 샀다. 집으로 가는 길, 부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이 대리, 월요일에 일찍 출근해. 사장님이 직접 자네 승진 발표하실 거야. 거리 한복판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세상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월요일 아침, 나는 보란듯이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했다. 시어머니가 입을 비죽거렸다. 일하러 가는데 누굴 꼬시려고 그렇게 꾸미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는 녹음기를 재킷 주머니에 넣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는 식빵에 땅콩버터를 바르며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가 저녁에 생선 드시고 싶대. 일찍 와서 구워. 오늘 야근해야 해. 새 프로젝트 킥오프야. 엄마 저녁밥보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어딨어? 민이 그제야 인상을 쓰며 나를 보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 승진했어. 오늘 발령 났고. 집안의 정적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대놓고 반항할 줄은 몰랐다는 눈치였다. 축하해. 민이 건조하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박으로만 나돌아서야 집안일이나 잘하지. 나는 대꾸 없이 남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회사 전체 회의에서 사장님은 나를 신규 프로젝트 재무통제팀장으로 임명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젊은 여직원들이 나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퇴근길,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찍혀 있었다. 민, 시어머니, 신우이링까지. 민의 마지막 문자. 호텔 예약 어떻게 된 거야? 보증금 결제 문자가 별표 500만 원, 별표이 왔는데?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S 호텔 스위트룸 5개잖아. 어머니가 최고급으로 원하셨어.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이안. 너 미쳤어. 하룻밤 자는데 500만 원을 써? 당장 취소해.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한 건데? 내가 차분하게 대꾸하자 민이 소리를 질렀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그래, 취소할게. 당신이 어머니한테 직접 설명해.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살벌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고 민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3년 전에 끊은 담배를 다시 문 걸 보니 어지간히 열받은 모양이다. 아나.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호텔 예약, 너 무슨 꿍꿍이냐? 나는 명품 가방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가 최고급으로 원하셔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비싸면 취소할까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쳤다. 돈이 문제 아니라면서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베란다에서 들어온 민이 소리쳤다. 너 요즘 왜 이래? 일부러 엄마 매기는 거야? 나는 이제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제야 민과 시어머니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순종적이고 멍청했던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뒤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20명의 예약 내역이 화면에 떴다. 커서가 전체 취소 버튼 위에서 춤을 췄다. 모든 예약은 확정되었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 환불금은 결제 수단인 내 계좌와 신용카드로 정확히 돌아올 것이다. 나는 새로운 엑셀 시트를 열었다. 지난 2년, 시어머니의 환갑 전까지 있었던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민의 소위 투자금이라 불리는 돈, 친척들에게 보낸 명절 선물 비용, 시도 때도 없이 나간 용돈들. 총액은 금세 1억 원 단위를 넘어섰다. 나는 표의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인내는 그것이 방관이 될 때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환갑 잔치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퇴근 후 거실에 들어서니 민과 시어머니 외에 신우이린과 매형까지 와 있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비어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앉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다 모이셨어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내 환갑은 우리 집안의 큰 행사다. 시골 친척들이 다 올라올 거야. 큰애 삼촌이랑 둘째 이모는 10수년 만에 서울 오는 거라 며칠 묵으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어 하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다. 그 주간에 내가 휴가 좀 내라. 손님 접대는 내가 맡아. 사촌 동생은 설악산 가고 싶어 하고 셋째 이모는 경주 구경하고 싶다더라. 죄송하지만 어머니, 그 주에 제가 맡은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휴가는 불가능해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가장 먼저 길길이 뛴 건 시누이 린이었다. 옳게, 엄마 환갑인데 감히 휴가를 못 낸다고? 형님.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 이번에 승진해서 회사 핵심 프로젝트 맡았어요. 형님도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 아시잖아요. 이 타이밍에 휴가 내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린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만 뻥긋거렸다. 매형이 린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미나, 내 처하는 꼴 좀 봐라. 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적당히 좀 해. 눈치 없게 왜 그래? 제가 어디가 눈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비행기표 예매했고, 호텔 잡았고, 식당 예약까지 다 했어요. 하지만 제 본업은 포기 못해요. 설마 저더러 회사 그만두라는 말씀들은 아니시죠? 아이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내 팔자야. 며느리가 시어미 잡아먹네. 아이고 가슴이야. 민과 린이 즉시 달려들었다. 물을 떠오고 등을 두드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나는 이 삼류 드라마 같은 광경을 팔짱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너 때문에 쓰러지셨잖아. 민이 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19 부를까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필요 없다. 너 아주 작정하고 나 화병 나 죽게 하려는 거지?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가방을 챙겼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전 야근하러 들어가 볼게요.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다. 30분 뒤 민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민, 우리 결혼 7년 차야.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지? 당신도 속으론 알잖아. 지금 내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야. 제발 한 번이라도 날 존중해 줄 순 없어? 민은 당황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다. 딱 일주일이잖아. 어머니는 사지가 멀쩡하신데 왜 꼭 내가 휴가를 내야 해? 내가 되물었다. 아니면 형님이 내든가? 왜 항상 나야? 그건. 민이 말을 더듬었다. 그건 너희가 날 만만하게 보니까? 내가 대신 대답했다. 너희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민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잊었나 본데 이 집 계약금 엄마가 해주셨어. 지난 7년 동안 대출금은 내가 갚았어. 내가 차분하게 받아쳤다. 지금 집값 시세로 따지면 내가 갚은 돈이 어머니가 주신 계약금보다 훨씬 많아. 지분으로 따져볼까? 민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다시 노트북을 열자 회사 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다. 사장님이 보낸 프로젝트 위임장이었다. 내 권한 범위와 함께 연봉 인상 내역이 적혀 있었다. 나와 남이가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미는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모시고 행사장 답사를 간다며 나갔다. 남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아이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엄마, 할머니는 왜 자꾸 엄마 욕을 해? 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고. 성격도 드세고. 남이가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다. 엄마는 우리 가족 아니래?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남이는 엄마가 어때?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이가 내 품을 파고들었다. 근데 할머니가 욕할 때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아빠랑 할머니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봐. 하지만 엄마는 우리 남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거면 돼. 남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 뒤 장애 카페로 향했다. 나는 그녀에게 녹음기를 건넸다. 이거 좀 들어봐. 어젯밤 민과의 대화 내용이었다. 다들은 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대박.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정서적 학대 증거야. 아직 부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그거라면? 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이 회사 다니는 내 친구 말인데 민이랑 그리 대리라는 여자,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대.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고 있어? 화 안 나. 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7년 동안 당한 착취와 기만에 비하면 차라리 바람 피운 건 귀엽게 느껴질 정도야. 장이 내 손을 잡았다. 변호사 준비는? 거의 다 됐어? 나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어 보여주었다. 민이 어머니한테 보낸 송금 내역이야. 일반적인 부양료 수준을 훨씬 넘었어. 이건 어머니가 나한테 요구한 비용 리스트. 그리고 이건? 장이 사진 하나를 확대했다. 이건 남이 심리 상담 보고서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권유해서 검사받았어. 결과는 경미한 불안 장애. 원인은 가정 내 긴장감. 장이 숨을 들이켰다. 이건 진짜 결정적이다. 양육권 소송에서 아빠 쪽 환경이 아이에게 유해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환갑 잔치 끝나면 바로 집 나갈 거야. 항공권은 자동 취소 예약해뒀어. 환불금은 내 통장으로 바로 꽂힐 거고.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장이 걱정 반 기대 반의 눈빛으로 물었다. 완전 핵폭탄급인데? 그들이 자초한 일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7년 동안 내가 양보할 때마다 그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어. 이번엔 그들이 당해볼 차례야. 일요일 밤, 민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전화가 번쩍였다. 리 대리였다. 오빠, 내일은 내가 사준 넥타이 메고 와 보고 싶어. 나는 민의 지문으로 잠금을 풀었다. 술 취해 잠들었을 때 미리 등록해둔 지문이 유용했다. 지난 2년간의 대화 기록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노골적이었다. 내가 야근을 밥 먹듯 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겹쳤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미니 와이프가 너무 드세다, 돈 관리를 너무 빡빡하게 한다며 내 욕을 하는 동안 정작 리 대리에게 조공한 선물 값은 내가 1년 동안 내 옷 사입는 돈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모든 자료를 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흔적을 지웠다. 어둠이 깔린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월요일 아침,
회사는 내 승진을 공식 발표했다. 동료들이 한턱내라고 아우성쳤다. 나는 금요일에 작은 파티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 안 팀장. 사장님이 퇴근길에 나를 불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부산지사로 연수 가야 하는데 문제 없지? 전혀요. 나는 활짝 웃었다. 아주 기대됩니다. 타이밍 한 번 기가 막혔다. 토요일은 환갑잔치, 일요일에 남이를 데리고 나가서 월요일에 바로 부산으로 뜬다. 민과 시어머니가 상황 파악을 했을 땐 우린 이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다. 퇴근길에 남이를 데리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집에 갔다. 치즈를 느리며 먹는 아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아, 만약 엄마랑 둘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면 어떨 것 같아? 여행 가는 거야? 남이의 눈이 반짝였다. 비슷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마 아주 오래 머물게 될 거야? 아빠랑 할머니는? 아니, 우리 둘만. 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준호네 집처럼 되는 거야? 준호네 부모님 헤어졌잖아. 그래서 준호는 집이 2개래. 코끝이 찡해졌다. 비슷해. 슬플 것 같아. 조금. 남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준호가 지금이 더 좋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안 봐도 돼서. 나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내 눈물이 아이의 옷을 적셨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또 훨씬 강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캐리어에 짐을 쌌다. 여벌옷, 여권, 졸업증명서, 결혼사진, 증거용, 남이의 예방접종 수첩, 그리고 아이가 아끼는 장난감들. 그리고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해 별표 예약 취소 타이머 별표를 설정했다. 모든 항공권 20장은 환갑잔치 당일 오전 6시에 자동으로 취소된다. 동시에 예약 메일 발송도 설정했다. 취소 사유와 지난 7년간의 서름을 담은 구구절절한 이메일이 토요일 정오에 모든 친척들에게 발송될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7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련은 없었다.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내일은 평소처럼 출근할 것이다. 모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글피, 시한폭탄은 정확한 시간에 터질 것이다. 환갑잔치 3일 전,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협조적으로 변했다. 시어머니가 메뉴를 바꾸든 자리 배치를 뒤집든 군말 없이 따랐다. 민이 어깨가 결린다고 하면 주물러 주었고 신우일이니 전화를 걸어 갑질을 해도 웃으며 넘겼다. 아니가 요즘 철이 좀 들었네? 목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민 앞에서 나를 칭찬했다. 나는 생선살을 발라 그녀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어머니 환갑이잖아요. 당연하죠. 민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별말은 없었다. 식사 후 그가 웬일로 설거지를 자청했다. 아마 리 대리와의 썸 타는 문자가 찔려서였으리라. 그들이 안 보는 사이 나는 미리 싸둔 짐 가방을 장애차에 옮겨 실었다. 내일 남이 학교 행사 끝나면 바로 우리 친정으로 데려갈게. 장이 속삭였다. 진짜 안 가봐도 돼? 이 재밌는 구경을 놓치다니. 나는 재킷 소매를 정리하며 웃었다. 걱정 마, 호텔 잡아뒀어. 일요일 아침에 바로 그리로 갈 거야? 금요일 밤, 미는 공항 픽업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서재에서 야근하는 척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항공권 취소 타이머,
OK 친척들에게 보낼 폭로 이메일, OK USB에 담긴 이혼 소장 초안, OK 새 아파트 보증금 입금, OK 남이 전학 수속 서류, OK. 하나하나 체크 표시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건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탈출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새벽 2시, 남이의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내일이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 금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렸다. 식탁에 올라온 달걀말이와 콩국을 본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늘이 회사 마지막 근무일이라서요. 내일부터는 환갑 준비에만 올인할게요. 내가 웃으며 둘러댔다. 남이 학교 행사도 제가 못 가니까 미리 챙겨주는 거예요. 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래야지. 남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융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특히 아이 심리 상담 기록이랑 녹취록은 양육권 가져오는데 결정적이에요. 민이랑 시어머니가 쉽게 포기 안 할 텐데요. 이 정도 증거면. 융 변호사가 민과 리 대리의 카톡 로그를 톡톡 쳤다. 그 남자는 양육권 주장할 자격도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은행에서 계좌 분리 신청을 했다. 혹시 모를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대리점에 들러 새 유심칩을 샀다. 번호는 장과 부모님에게만 알려주었다. 점심때 회사에 잠시 들러 승진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 동료들이 건배사를 외쳤다.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임을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이 진흙탕 싸움이 되면 당분간 회사를 쉬어야 할지도 모른다. 안 팀장, 어디 안 좋아? 눈치 빠른 부장님이 물었다. 안색이 창백해. 조금 피곤해서요. 집안 행사에 새 프로젝트까지 겹치니까. 이해해. 부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다음 주 부산 연수 가서 좀 쉬면서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연수가 사실은 결혼 생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걸 아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퇴근 후 집에 오니 텅 비어 있었다. 민과 시어머니는 1차로 도착한 친척들을 마중 나갔다. 나는 남은 짐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여권, 졸업장, 결혼 앨범, 증거용, 남이 육아 수첩.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보니 신우이 린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왜 너 혼자야? 엄마는? 린이 거실을 휘저으며 들어왔다. 공항 가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서류 정리를 계속했다. 린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물 좀 가져와 봐, 나. 그리고 내일 내 딸 생일인 거 알지? 선물 하나 준비해라. 얘가 요즘 태블릿 갖고 싶다더라. 내 손이 멈췄다. 형님, 내일 어머니 환갑이에요. 조카 생일 파티가 아니라? 어머, 얘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린이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 말이 딱 맞네.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내어, 아주. 나는 조용히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형님, 미니 씨 누나로서 존중해 드리는 건데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죠. 존중. 린이 비웃었다. 너 같은 게 무슨 존중을 따져? 내 동생이 번 돈 펑펑 쓰면서 엄마가 사준 집에서 살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 등기권리증, 집문서에 제 이름 있습니다.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지난 7년 대출금 제가 갚았고요. 돈 쓴 거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가계부 가서 보여드릴까요? 리는 내가 이렇게 받아칠 줄 몰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기세를 몰아 밀어붙였다. 형님, 혹시 미니 씨한테 리 대리라는 내연녀 있는 건 아세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증거 다 있어요. 대화 기록까지. 나는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였다. 2년이나 됐더군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딴 여자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린이 벌떡 일어났다. 나 이거 당장 엄마랑 미니한테 말할 거야. 그러시죠. 나는 문 쪽을 가리키며 웃었다. 가는 김에 결혼 사기랑 쥐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미리 의논해 두세요. 리는 씩씩거리며 쫓기듯 나갔다. 나는 즉시 문을 잠그고 장에게 암호 문자를 보냈다. 계획 변경. 신우이가 눈치챈 것 같아. 남이는 안전해. 답장은 즉시 왔다. 우리 부모님 댁에 있어? 아주 안전해.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 원래 계획대로 해. 저녁 8시, 민과 시어머니가 친척 5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나. 나와서 인사 안 하고 뭐 하니? 나는 서재에서 나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외숙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갈수록 예뻐지네. 승진했다며?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말을 뚝 끊었다. 잘나긴 뭐가 잘나. 애 하나도 제대로 못 건사하는데? 나는 못 들은 척 부엌으로 가서 다과상을 내왔다. 민이 따라 들어와 목소리를 낮췄다. 누나가 그러는데 너 리 대리 일 안다며? 나는 과일을 깎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응. 그게 나 진짜 걔랑 그냥 동료 사이야. 오해하지 마. 미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다. 2년차 동료 사이라니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피식 웃었다. 안심해. 내일부터는 당신이 걔랑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민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나는 손을 뿌리쳤다. 나가서 손님 접대나 해. 난 내일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았지만 거실에서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항공권 자동 취소까지 앞으로 8시간. 친척들은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내일 새벽 준비를 핑계로 서재에서 자겠다고 했다. 사실은 방해받지 않을 공간이 필요해서였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나는 마지막으로 장비들을 점검했다. 항공권 취소 타이머, OKU 폭로 이메일 발송 예약, OKU 녹음기 배터리, 완충 중요 물품 패킹, OK, 비상용 폰과 충전기, OK. 친정 부모님께도 암호 문자를 보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요. 시댁 식구들 전화는 절대 받지 마세요.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다. 남이 얌전하게 잘 있어? 엄마 언제 오냐고 묻네. 내일 오후에 가요. 코끝이 찡해졌다. 새벽 4시, 억지로 눈을 붙였다. 5시 40분, 알람 진동에 눈을 떴다. 노트북을 열고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시계가 6시를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5시 59분, 손이 떨려왔다. 7년의 결혼 생활, 수많은 서름과 인내가 드디어 종착역에 다다랐다.
6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 명령을 수행했다. 예약 취소 완료. 20장의 항공권 상태가 일제히 별표 CANCLED 취소됨 별표로 바뀌었다. 곧이어 내 휴대전화로 환불 알림이 떴다. 864만 원. 단 1원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돌아왔다. 동시에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문의 이메일이 모든 친척들의 메일함으로 날아갔다. 시어머니의 학대, 민의 외도와 배신, 그리고 내가 왜 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었다. 가장 먼저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이어서 둘째 이모, 셋째 이모, 시누이 린. 휴대전화 화면이 주마등처럼 번쩍였다. 6시 20분,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야, 이안. 당장 튀어나와. 나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고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서재를 나섰다. 거실에는 잠옷바람에 머리가 산발이 된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다. 내년이 아주 미쳤구나. 친척들 표가 다 취소됐다잖아. 민도 방에서 뛰쳐나왔다. 얼굴이 사색이었다. 너 돌았어. 지금 당일 표 다시 끊으려면 돈이 얼만 줄 알아? 알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혼 합의서를 꺼내 들었다. 당신이 리 대리 명품 사주느라 1,000만 원 쓴 거 내가 아는 것처럼. 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너. 그만해. 나는 합의서를 탁자 위에 올렸다. 여기 사인해. 좋게 헤어지자.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꿈도 꾸지 마. 이 집 계약금이 내 돈이야.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엄마, 진정해. 민이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 아들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내가 차갑게 비웃었다. 지난 3년 생활비 누가 냈죠? 저예요. 민이 월급은 어디로 갔나요? 리 대리 백 사주고 어머니 건강보조식품 사느라 다 탕진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상세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민이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내게 달려들었다. 뒷조사했냐? 자기 방어라고 해두지. 나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 씹어대던 거 들려줄까? 아니면 리 대리랑 속삭이던 사랑에 밀어 들려줘. 민이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현관 쪽으로 물러섰다. 폭력 쓰면 양육권 소송에서 내가 훨씬 유리해지는데 해볼래? 그 말은 주문처럼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말아먹네. 계속하세요. 나는 차분하게 그 광경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법원 제출용으로 딱 좋네요. 나는 뒤로 돌아서 문을 열었다. 그제야 민이 정신을 차렸다. 너 어디 가? 남이 어딨어? 안전한 곳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저주와 민의 고함 소리가 차단되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해방감이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내 어깨 위로 쏟아졌다. 나는 폐부 깊숙이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친정집 주소를 불렀다. 집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교차로를 2번 지나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 시어머니, 린, 온갖 친척들. 나는 무음 모드로 전환하고 가방에 처박았다. 기사님, 죄송한데 중간에 해살 유치원 좀 들렀다 갈게요. 장이 계획대로 남이를 데려갔겠지만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장에게 전화를 걸자 바로 받았다. 다 잘 됐어. 남이 지금 할머니가 부쳐준 호떡 먹고 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방 갈게. 백미러를 확인했다. 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미는 지금쯤 공항도 못 가고 집에서 난동 부리는 시어머니 수습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부모님 댁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택시가 멈추자 베란다에서 손을 흔드는 나미가 보였다. 엄마.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미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이모가 오늘 엄마랑 여행 간다며? 아이에게서 나는 익숙한 샴푸 냄새를 맡으며 나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응, 이제 우리 둘만의 여행이야. 아버지가 내 가방을 받아들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돈댁에서 난리가 났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엄마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따뜻한 국을 내왔다. 일단 먹어라. 꼴이 이게 뭐니? 반쪽이 됐네? 식탁에서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오늘 감행한 일들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기어이 식탁을 내리치셨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당장 가서 요절을 내주마. 아빠, 법대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복수예요. 나는 용 변호사가 준 분석 자료를 꺼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외도 증거 다 있어요. 그리고 집 문제요. 엄마 걱정 마세요. 계약금은 시어머니가 냈지만 대출금 7년 제가 갚았고 집값 상승분 따지면 저도 받을 권리 있어요. 더구나 민이 공동재산을 상간녀에게 빼돌렸잖아요. 이건 소송에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때 휴대전화가 또 번쩍였다. 민의 38번째 부재중 전화, 그리고 문자. 전화 받아. 엄마 쓰러져서 입원하셨어. 나는 피식 웃으며 답장했다. 정신병원 구급차 불러드려? 예, 너. 엄마가 놀라서 쳐다봤다. 엄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녹음된 파일 몇 개를 들려주었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폭언, 민의 비열한 목소리. 두 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혼해라. 당장 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저런 집구석이랑은 상종을 말아야지. 오후에 나는 나미를 데리고 미리 구해둔 거처로 이동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보안이 철저하고 민의 집에서 아주 먼 곳.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나미가 텅 빈 거실을 신나서 뛰어다녔다. 응,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어때? 좋아. 나미가 내 품에 안겼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은 방은 천국이었다. 나미가 낮잠 든 사이 상황을 체크했다. 시댁 친척들 단톡방은 아수라장이었다. 나를 욕하는 파와 조용히 개인톡을 보내 이해한다고 말하는 파로 나뉘었다. 놀랍게도 외숙모에게서 톡이 왔다. 아나, 내 녹음 파일 듣고 충격받았다. 형님이 너한테 그럴 줄은 몰랐어. 비행기 표 값은 다시 보냈다.
원래 우리가 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곧이어 별표 100만 원 별표이 입금되었다. 셋째 이모, 사촌 동생도 줄줄이 표값을 보내오며 위로를 전했다. 내 폭로 메일이 효과가 있었다. 저녁 무렵 장이 최신 소식을 전해왔다. 얘야, 시어머니 입원은 쉬었어. 지금 민이 너 찾는다고 회사까지 쫓아왔더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걱정 마오, 부장님이 경비 불러서 쫓아냈어. 회사 차원에서도 널 100% 지지한대.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 받았더니 민이었다. 내 아들 어디로 빼돌렸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남이는 잘 있어? 너희 그 더러운 집구석보다 100배는 더 좋은 곳에. 너, 이거 유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내가 비웃었다. 난 친권자야. 경찰한테 가서 당신이 리 대리한테 돈 퍼준 내역이나 설명하시지.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민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변했다. 아나, 우리 대화로 하자.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밤 8시 융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민이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을 끌면서 양육권을 협상 카드로 쓰려는 속셈 같았다. 꿈도 꾸지 말라죠. 나는 이를 악물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융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쪽에서 항공권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던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안 팀장님 명의 카드로 긁은 거잖아요. 무슨 죄로 고소하겠답니까? 잠들기 전 남이에게 낡고 썩은 나무를 떠나 새 둥지를 찾아 떠나는 용감한 아기 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우리도 아기 새 같아. 이제 새 삶 시작하는 거야? 그럼.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밤 깊은 시각, 나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 찢어지는 아픔보다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 뿐이었다. 내일은 남이를 새 유치원에 등록하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빼고 변호사와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할 것이다. 바쁘고 고단하겠지만 적어도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다. 미니가 페이스북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난리 났어. 내가 가정 파탄 냈다고. 장의 문자에 답장했다. 침묵이 최고의 반격이야.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참고 사는 며느리 단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은 당당한 싱글맘만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에 잠시 멍했다. 옆에서 새근거리는 남이의 얼굴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우린 자유가. 융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다. 민이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지만 양육권은 공동 양육을 원한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즉시 답장했다. 외도 전력에 아이에게 불안 장애를 유발한 환경입니다. 절대 불가. 남이의 심리 상담 소견서를 첨부했다. 부엌에서 달걀 프라이 냄새가 퍼지자 남이가 부스스 일어났다. 엄마, 오늘 새 유치원 가는 날이지? 응, 선생님 만나고 엄마는 일하러 갈 거야. 오후에 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고. 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불쑥 물었다. 아빠는? 안 와. 내 손이 멈칫했다.
아빠 보고 싶어? 조금. 남이가 포크로 달걀을 찔렀다. 근데 할머니 집에는 가기 싫어. 나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남아, 이제부터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는 엄마랑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무도 너한테 강요 못해. 남이는 알듯 말듯 한 표정이었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용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했다. 상대방이 공동 양육권 주장해봤자 이 정도 증거면 법원은 100% 엄마 손 들어줍니다. 재산 분할은요? 집값 상승분이랑 기여도 따지면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었다. 현 시세로 최소 별표 2억 원 별표은 받아낼 수 있어요.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위자료도 받아냅시다. 탈탈 털어야죠.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나는 잠시 망설이다 회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시선에 호기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다. 회사라는 조직은 이럴 때 참 편했다. 적당한 무관심, 적당한 거리두기. 나를 발견한 부장님이 회의실로 불렀다. 괜찮아. 며칠 더 쉬지 그래?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일이라도 하는 게 잡생각 안 나고 좋죠. 어제 자네 남편 회사 로비에서 난동 부리다가 쫓겨났어. 부장님이 혀를 찼다. 혼인신고서 들고 와서 리셉션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내가 바로 보안팀 불렀지? 죄송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하긴. 사장님 지시야. 회사 차원에서 자네 전폭 지원하라고 하셨어. 필요하면 회사 고문 변호사 써도 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7년, 시댁에서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오히려 남이라고 생각했던 회사 사람들이 더 가족 같았다. 그때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아나. 민 서방이랑 사부인이 집 앞에 와서 난리다. 남이 내놓으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내 아빠가 몸으로 막고 있다. 사부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곡을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다음엔 바로 경찰 부르세요. 전화를 끊고 즉시 용 변호사에게 연락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탁했다. 그리고 유치원에도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나나 내 부모님 외에는 절대 아이를 내주지 말라고. 저녁에 남이를 데리러 갔더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어떤 남자가 아빠라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해줬습니다. 나는 남이의 볼에 뽀뽀했다. 오늘 재밌었어? 응. 선생님이 별 스티커 줬어. 남이가 그림을 흔들며 해맑게 웃었다. 엄마, 내일도 와도 돼? 그럼.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는 늘 남이가 성격이 별나서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 가스라이팅 했었다. 고작 이틀 만에 아이는 이렇게 밝아졌는데 집에 도착하자 장이 찾아왔다. 따끈따끈한 속보다. 장이 신발을 벗으며 속삭였다. 민인의 회사, 불륜 사실 다 퍼졌어. 그리 대리라는 여자, 휴직계 냈대. 자업자득이지.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더 대박인 건 신우일인 말이야. 이혼 소송 당했대. 매형이 그 집구석 콩가루인 거 더는 못 참겠다고 했다나 봐.
그럴 만도 하지? 그 집안의 통제 욕구는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만드니까.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 받았더니 시어머니였다. 아니니. 평소에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죽어가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라.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기가 찼다. 어머니, 지금 사과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시더니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봐요. 남이가 할미 보고 싶어 할 텐데 밥이라도 한 끼 먹여라. 됐어요. 내가 딱 잘라 말했다. 친척들이 다 알게 돼서 쪽팔리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침묵이 흐르더니 본색이 드러났다. 야, 이안. 너 아주 기고만장하구나. 내 아들이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애 만날 줄 알아? 애 딸린 이혼녀 주제에 어디 가서 잘 사나 보자. 덕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장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연기가 너무 어설퍼. 그날 밤 융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왔다. 민이 마지못해 내 조건을 수락했다. 양육권은 내가 갖되 별표 면접 교섭권 별표 은주 2회. 재산 분할은 고작 별표 1억 원 별표만 주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간 보는 겁니다. 융 변호사의 코멘트였다. 나는 강경하게 답했다. 양육권은 협상 불가. 면접 교섭은 내 입회하에만 가능. 재산 분할은 최소 2억 5천만 원 그 이하는 소송. 며칠 뒤 민은 백기를 들었다. 재산 분할 2억 원에 합의하고 면접 교섭은 주 1회 사전 예약제로. 만족하세요? 융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조항 하나를 추가했다. 교육, 의료 등 아이에 관한 중요 결정권은 전적으로 제가 갖습니다. 시댁의 개입은 일절 불허합니다. 합리적이네요. 전화를 끊고 긴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주말에 남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다. 또래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여기 심리 상담사예요. 며칠 지켜봤는데 남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처음엔 좀 위축돼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열렸네요. 역시 가정 환경이 아이한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융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집으로 오는 길, 남이가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거야? 응, 싫어. 아니, 좋아. 남이가 깡충깡충 뛰었다. 아무도 우리 안 혼내잖아. 너무 좋아. 아이의 솔직한 말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다. 그래, 우린 둘뿐이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야. 1년 후. 회사 연말 시상식 무대 위, 나는 올해의 최우수 관리자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객석에서 부모님과 남이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수상 소감은 짧고 진심을 담았다. 파티장에서 부장님이 귀띔했다. 사장님이 자네를 신설되는 남부지사장으로 보낼까 생각 중이셔. 다낭지사인데 가볼 생각 있어? 연봉 2배의 스톡 옵션도 준다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즉답을 피했다. 지금은 남이의 안정이 최우선이니까. 집에 돌아와 잠든 남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메일을 확인했다. 출판사 에디터가 내 에세이 표지 시안을 보냈다.
제목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다음 달 출간된다. 휴대전화에는 장이 보낸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의 카페 3호점 오픈 파티 사진이었다. 활짝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1년 전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혼 후 우리는 둘 다 세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비상했다. 나의 승진, 그녀의 사업 확장은 최고의 복수였다. 자기 전 습관처럼 확인한 문자함에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있었다. 승진 축하해. 민이었다. 그는 이혼 후 한 달에 한 번 남이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패배감에 젖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듣자 하니 회사에서 좌천됐고 리 대리는 돈줄이 끊기자마자 그를 떠났다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과거의 망령에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토요일, 나는 싱글맘 자조모임 야유회에 참석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내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표 20장을 전부 취소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때로는 취소하는 것이 최고의 예매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편도 티켓 말이죠. 박수 소리 사이로 눈물 짓는 젊은 엄마들이 보였다. 한 여자가 수줍게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단 본인 명의의 비상금 통장부터 만드세요. 야유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미가 자랑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사귀었어. 하준이 아빠도 같이 안 산대. 다음 주에 같이 과학박물관 가기로 했어? 잘 됐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동산 앞을 지나다 금매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학교 근처, 남향, 방 3개. 엄마, 이 집 맘에 들어? 응, 괜찮아 보이네. 내년에 우리 집 살 수 있어? 그럼. 내 방은 공룡으로 도배해 줄게. 석양이 우리 모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걸음걸음이 가벼웠다. 그날 밤, 나는 새 책의 에필로그를 썼다. 가정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착취가 되고, 인내가 방관이 될 때, 당신에게는 멈춤 버튼을 누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를 위한 구조 신호입니다. 창밖에는 별이 가득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눌렀던 취소 버튼이 나를 전혀 새로운 목적지로 데려다 줄 줄이야.